이번 일당이 되게 가성비가 없다라는 거는 보험을 한두 번이라도 좀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셔서 뭐 자료 같은 거 보셨으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렴한 보험회사의 가장 저렴한 상품에다가 설계를 해도 저 모양입니다. 저라면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많은 상품, 복잡한 약관을 모두 알려드리는 보험지식인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 고정 지출 중에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보험료죠. 간단한 방법과 복잡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한 방법 3가지 정도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보험료 꼭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험료를 왜 줄여야 될까요? 돈을 조금 더 아끼려고? 아닙니다.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인데요. 처음에 보험 가입하실 때는 처음에 알아보실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특약, 저 특약 있는 대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가입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고 적게는 몇 달, 길게는 1, 2년? 직장을 이직한다든지 모아놓은 돈으로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특별한 이슈들이 차츰 생기죠.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갑자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많은 돈을 직접 부담을 해야 한다든지 이유는 가지각색이겠지만 무리 없이 납부가 가능하던데 보험료가 어느 순간 비싸 보이니까 내기 싫고 내기 싫으니까 줄이고 싶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그냥 줄이면 다행이신데 남자분들이 특히 무턱대고 해지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험은요, 은행의 예금 적금과는 좀 다르죠. 납입 도중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내가 냈던 돈을 아주 적게 또는 내가 냈던 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죠. 해지할 때는 홧김에 해지를 하셨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서 냈던 돈이 아깝다든지 후회가 된다든지 이런 마음 때문에 다시 살리려고 하면 늦습니다. 아직 해지를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해지하시려고 하는 그 보험이 사실은 너무 좋고 이후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험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간단하게 보험료를 줄이는 이 3가지 방법 꼭 체크하셔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실손 특약을 확인하고 단독 실손으로 전환하기 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보험 증권 이렇게 한번 열어보시면 실손의료비 보험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고 실손의료비 특약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을 갖고 계신 분은 그냥 두시고요. 실손의료비 특약이 종신보험이나 각종 종합보험의 특약 형태로 끼워져 있을 경우에는 갱신시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 1세대나 2세대 실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 20, 30대까지는 1세대, 2세대 실비를 갖고 계셔도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대, 더 나아가서 50대가 되시고 나서부터는 눈에 띄게 실비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세대나 2세대의 실비가 현재 가입 가능한 4세대 실비나 이전 세대인 3세대보다 자기 부담금도 훨씬 적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건강검진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직 치료하고 계신 질병 또는 상해 치료가 있을 경우에 일단 받을 건 다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과 치료력이 종료가 될 때까지는 1세대나 2세대 실비를 유지를 하시면서 좀 더 큰 보험금을 수령하시고요. 이후에는 바로 현행하고 있는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무슨 학교 가듯이 출근하듯이 이런 식으로 가진 않죠. 검진과 치료가 끝나셨다면요. 저도 의사 선생님 얼굴 안 본 지 꽤 오래 됐습니다. 자동차로 좀 비유를 해볼게요.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운전을 하고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단순 드라이브 또는 매일 운전은 하긴 하는데 가까운 거리로 출퇴근 정도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1억짜리 외제차랑 2천만 원 상당의 국산차 중에 어느 차량을 갖고 있는 게 좀 더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2천만 원 상당의 국산차가 인생에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보험은 확률 싸움이죠. 1억짜리 외제차 물론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대체 어떤 일로 또 얼마만큼의 확률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까요? 저렴하고 유지비도 적게 드는 2천만 원 상당의 국산 차로도 충분히 출퇴근도 할 수 있고 드라이브도 다닐 수 있죠. 지금 이 4세대 실비가 딱 그런 느낌입니다. 보험료를 줄이는데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고 가입된 보험사 고객센터
번호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요. 꼭 내 보험 증권을 이렇게 열어보시고 실비보험이 단독으로 있는지 다른 보험에 특약으로 끼워져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적립보험료 삭제하기인데요. 증권을 꺼내서 실비 확인하시는 김에 적립보험료도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특히나 내 보험료가 뭐 4만원, 6만원, 7만 5천원 이런 식으로 뒷자리가 좀 딱딱 끊기는 경우 있죠. 아주 높은 확률로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기 시에 당연히 환급을 받는 금액이긴 한데 요즘 보험들은 90세 만기는 고사하고 100세 만기, 110세 만기도 생겨났죠. 그 나이가 다 돼가지고 적립보험료로 환급을 받으면 뭐 물가 상승이나 뭐 여러 방면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적립보험료를 찾아내서 삭제를 하시고 나서 그만큼 보험료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차라리 그 돈만큼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은행 적금을 가입을 하셔가지고 내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상금 형태로 마련을 해두시는 게 여러분 인생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도요, 증권을 이렇게 좀 열어보신 김에 바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바로 입원일당 삭제하기입니다. 아니, 입원일당을 뭐 삭제를 해버리면 입원할 일 생길 수도 있는데 뭐 보험금 못 받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보험금은 못 받겠죠, 삭제를 하면. 그런데 보험금 그냥 안 받고 내가 월에 내는 보험료 안 내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많이 남아요. 무슨 얘기냐, 화면에 설계 띄워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위 설계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은 분들께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책정이 되는 사의 상품 중에서도 가장 또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다가 좀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냥 지금 뭐 여러분들께 보험을 설계를 해드릴 때 최저가로 가장 많이 선정되는 그런 상품에다가 질병입원일당과 3대 진단비를 같이 설계를 한 설계안입니다. 왜 제가 가장 저렴한 보험사의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좀 설계를 해왔느냐, 유병자용 상품이나 좀 비싼 회사로 설계를 하게 되면요, 입원일당만 비싼 게 아니라 다 비싸요. 그러면 별로 와닿지 않겠죠. 그리고 어그로가 아니라 실제로 요즘 시세가 어떤지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설계 상품으로 자료 화면 보여드리고 있고요. 질병 입원일당 보험료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자, 하루 입원당 5만원씩 받는데 11,645원이네요. 입원일당이 되게 가성비가 없다라는 거는 보험을 한두 번이라도 좀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셔서 뭐 자료 같은 거 보셨으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렴한 보험회사의 가장 저렴한 상품에다가 설계를 해도 저 모양입니다. 저라면요, 그 위에 있는 암진단비 2천만 원이랑 질병 입원일당 5만 원이랑 가격이 비등비등한데 차라리 암진단비를 더 가입을 하거나 가족질병에 암 가족력이 없다, 나는 그냥 다른 거 하고 싶다 하시면 뭐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 2천씩 더 가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갑작스레 장기 입원 뭐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은 확률 싸움입니다. 최대한 높은 확률로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그런 특약들을 우선적으로 설계를 해 놔야지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맞춤형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성비도 물론이고요. 근데 입원일당도요, 예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 미취학 아동이거나 어린이집도 채 다니기 이전인 그런 어린아이라면 이 방법은 잠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성인들보다 면역력이 약하죠. 같은 질병에 걸리더라도 입원을 해가지고 이 전문 의료진들의 케어가 시시각각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하기 전까지는 조금 비싸더라도 입원일당을 유지를 하시다가 아이 상태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 곧 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거나 입학식을 했다 라고 할 때 입원일당만 이렇게 쏙 골라가지고 특약을 삭제하는 겁니다. 아이가 좀 크고 나서 뭐 사춘기 오고 성인이 될 때쯤 뭐 혹시라도 입원을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실비 정도면 입원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후에 많은 보장을 받으시더라도 그에 필적하는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하거나 납부하는 보험료가 되려 더 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오늘은 여러분이 보험 증권만 열어보시더라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간단한 보험료 줄이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보험 증권을 봐도 모르겠거나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봐도 보험증권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제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나 카카오 채널로 보험증권 분석 요청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전산을 통해서 세세하게 꼼꼼하게 찾아보고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의 남겨주시고요. 굉장히 좀 유용한 내용이실 거거든요. 정말로 유용하셨다면 댓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상품, 복잡한 약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지식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